예, 안녕하세요. 저는 차현욱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장미 작가님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전공도 같고, 한국화 전공을 했고, 그래서 줄곧 이제 풍경을 이제 많이 그렸어요. 줄에서 풍경을 그려오고 있고,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재료도 이제 먹이랑 종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쓰고 있고, 다른 재료는 뭐 딱히 크게 아직까지는 사용을 해서 작업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풍경을 그리고 계속 좋아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풍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크게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그리는 거고, 저 경치가 있으니까 참 좋으니까 이제 그걸 그려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4학년 때 그 궁금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풍경을 그리고 있을까? 왜 뭐 저렇게 흔한 뭐 누구나들 많이 그리고 있는 풍경인데 나는 왜 저기에다가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고, 왜 계속 저기다 뭔가 특별함을 부여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 2011년도, 12년도 제가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살아왔던 동네가 되게 도심이 아니었어요. 낙동강가에 되게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게 자랐어요. 재밌게 놀고. 막 뛰어다니고, 뭐 맨날 뭐 잡으러 다니고, 산에 올라가고, 애들이랑 이제. 그러니까 자연환경 속에서 그냥 노출돼서 거기서 뛰어놀고, 되게 이제 좋았던 시절들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형성된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지금의 저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근원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되게 저에게는 되게 이상적인 공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린 것 같다라고 이제 마음을 생각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제일 초반기에는 그냥 뭐 의뢰 한국과 전공 학생들 같은 그런 풍경화나 이제 이런 숨 그림들을 이제 좀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장소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당시 생각했을 때 되게 이제 저기는 정말 멋있어. 저기는 정말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 나름 이제 어떤 이상적인 장소를 이제 선별해서 이제 작업이 이제 그려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그림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이제 나름 이렇게 표현을 해본 그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뭐 장소에 대한 어떤, 이게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두 작업에는 이제 글귀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텍스트들도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 밑에 산 밑에 있는 바닥이 있는 거라든지, 위에 그림은 저기 산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나 에피소드들, 그냥 저것도 말 그대로 그냥 일기 같은 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좀 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약간 투박했던 작업들을 이제 계속 좀 정제를 해나가면서, 보다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공간, 안정적인 공간, 이런 걸로 이제 좀 다듬어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에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이제 이 그림이랑 이제 다 같은 공간인데요. 제가 지금도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어떤 인공적인 거랑 이제 자연적인 거랑 제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인데,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낙동강이 있고, 앞에 이제 병풍같이 산이 쫙 있고, 그거를 이제 서원 앞에 있는 만대루라는 긴 누각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최고로 조합이 잘 돼 있는 아주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만의 어떤 되게 판타지적인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되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때 느꼈던 어떤 그런 압도되는 느낌이라든지 고요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장면을 구상하면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나가면서 이제 이 작업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구성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제목에 보면 그려서 새긴 경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 중에서 새김이 예. 뭔가 의미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려서 새긴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앞전 그림의 시리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제가 계속 떠올리려고 하면 저는 이제 사진을 놓고 그 사진을 계속 보면서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장소를 곱씹으면서 이제 가시게 떠올려 보고 어떤 이랬었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한번 제목에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괜찮을까 했을 때는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이제 색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마음의 색이다도 될 수 있고 뭐 돌의 색이다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전 좀 마음의 색이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가까웠죠. 그래.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려서 새김이니까 그림을 그릴 때 내 마음속에 새긴, 내 머릿속에 새긴 그 풍경의 이미지들을 다시 끄집어 네. 내서 다시 그림으로서 또 새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색이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예, 지금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저한테 지금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 작업에서는 계속 그 장소들이나 풍경들이 저한테 이제 일단은 제가 경험을 하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주로 이제 직접적인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한테 다시 들어왔다가 그것이 나름 또 소화가 되어서 다시 나오고 그게 또 종이에 펼쳐지면은 또 그런 또 과정이 또 생기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요즘 워낙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넘쳐나는 시대이다 보니 어딜 가면 좋은 장소를 보면 무조건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해서 보고 다시 머리로 떠올리게 되는데 작가님은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어떤 사진이나 다른 어떤 이미지의 도움 없이 머릿속에서 항상 어떤 회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맞나요? 네, 저는 이제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예. 사진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장소의 골격 같은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비 작가님도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장소에 대한 저는 이제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경험이 되게 어느 정도는 쌓여야 이제 이 작업으로 이제 좀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시간적인 경험이나 그런 체득한 체감적인 경험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간을 계속 그리려고 하면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뭐 바위 같은 느낌을 좀 줘야지, 이런 것들 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는 저도 재미가 없어지고 되게 좀 약간 도식적인 이미지 장면들이 좀 나오는 거죠. 최대한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서 되게 방해가 된다는 거를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공간을 찾아서 이제 그리는 이제 짓을 하다가 이제 2013년도부터 제가 졸업을 12년에 했는데 이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가창창작 스튜디오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풍경 작업을 또 이어나갔어요. 예. 그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냐면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이상적으로 보이고 왜 이상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걸까? 그 세부적인 요인이 뭘까? 요소가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추상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자연 풍경이나 내가 바라본 풍경이 이상적이고 아주 그런 판타지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좀 뭉뚱그려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세분화된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이제 조금 제가 선별을 했던 게 이제 약간 자연 풍경 속을 계속 바라보면서 찾았던 게 또 추상적인 거랑 우연적인 거랑 또 그 반대로 이제 되게 체계적인 거랑
되게 이제 합리적인 것들이 절묘하게 이제 이것들이 이런 성질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런 풍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되게 사람들이 그런 풍경을 봤을 때 너도 나도 좀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평온함이라든지 또 이런 감정 말고 좀 더 스펙타클한 감정들을 준다든지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방금 말한 어떤 그런 추상성, 뭐 그 우연성,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 이미지화를 시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한 풍경의 장면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되게 저한테 그 장소가 주는 거는 이제 딱 외형적인 아주 기본적인 선들만, 아주 기초적인 선들만 이제 저한테 이제 영향을 줬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는 모두 이제 어떤 그냥 추상적인 선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그 선들이 또 다른 선을 끊고 여러 가지 되게 인위적인 이제 맞추려고 되게 스스로 노력을 한 거죠. 되게 경계를 만들었다가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또 다양한 농담을 주면서 앞서 말한 그런 어떤 자연 풍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을 시각화해 보고 싶었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이런 선들과 선들의 충돌 그리고 경계가 없어지고 경계가 생기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계속 이제 붓질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제가 또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풍경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좀 대상들을 찾으러도 많이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 그때는 대학생이고 나이가 조금 더 어려서 그 코레일에서 네일로라는 기차 패스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한 끊고 또 끊고 해서 거의 한 보름 정도를 계속 기차 타고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다녔어요. 학생 때는. 그리고 졸업해서도 이제 틈만 나면은 이제 기차 여행으로 제가 갈 수 있는 데를 좀 많이 돌아다녔죠. 그러면 좋은 풍경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 좋은 풍경에서 이제 그림으로 옮겨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은 실제 어떤 풍경의 외곽 어떤 아웃라인 정도만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안에 채우는 것은 결국은 이상화된 풍경을 네. 구현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상화된 풍경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추상성도 있고 우연성도 있고 체계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한 그게 이제 작가님의 어찌 보면 이상화된 풍경 네.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저 화면 안에서 밸런스를 이루는 것 네. 그게 어떤 이상화된 풍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혼자 스스로. 그러면서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계속 이걸 그리고 있나? 이거에 대한 계속 그걸 찾으려고 나름 이제 가설을 세우고 저만의 어떤 또 그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노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생기는 또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해결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약간 두 가지로 조금 나와서 약간 실험적인 거를 나름대로 실험적인 걸 좀 해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공간의 평면 재작업이랑 그리고 이제 구체가 같이 놓이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 공간을 구성하는 작업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입체물을 여기 이제 놓기 시작했냐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제가 이상적인 공간에서 느끼는 이제 성질 중에서 이제 우연성이라든지 어떤 필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제가 이제 그 그리는 소스들, 이제 추상적인 선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겹치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추상적인 것들이 만나서 좀 뭔가 안정적인 장면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입체적인 거랑 이제 평면적인 거랑 공간에서 만났을 때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졌다가 다시 경계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연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각 이동에 따라 네, 예.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그림이랑 구체가 겹쳐지게 되면 이제 시선 이동에 따라서 또 구체랑 그림이랑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그러다가 또 시선을 옮기면은 구체가 그림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또 구체대로 또 따로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선택했던 형태가 이제 구체였어요. 좀 더 각진 어떤 형태들이 아니라 좀 둥근 어떤 형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합쳐졌다가 분리됐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부터 한 1년 정도는 계속 구체랑 이제 공간이랑 평면 재작업이랑 관계를 계속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두 가지 가지 중에 하나에서 그 실험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떤 이제 이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성에 이제 관한 얘기인데, 약간 마찰 이런 거랑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 작업부터 이제 2014년 작업인데, 이 작업부터 제가 이제 종이 위에 또 한지를 팍 찢어가지고 붙여서 좀 더 인위적인 요철이 생겨난 이제 종이를 만들었었어요.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선을 끄어 나가면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들맨들한 이제 그냥 한지 위에는 이제 약간의 마찰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종이가 이제 팍 찢어서 붙이니까 겹쳐지니까 그 종이 간에 이제 어떤 요철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이제 구김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선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냥 붓이 지나가면서 이제 생겨나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막 조화를 내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작품에서는 여러 선들이 있는데 네. 붓이 만든 어떤 붓질이 만든 그 선이랑 찢어 붙인 한지가 만든 선이랑 이렇게 많이 구분이 가나요? 이게 보면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디테일 샷이 없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선이 이제 같은 한 선이 지나갔어도 이제 요철이 생긴 그 자리에는 그 종이의 형상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의 모양도 있고 그 종이의 이제 모양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거죠. 이제 맞춰져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어. 그리고 이제 저 종이를 붙일 때 이제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밀가루 풀을 쓰는데, 그 예전부터 이제 그 옛날 방식도 있는데, 종이에 풀이 먹힌 종이는 웍이 이제 스며들었을 때 빛깔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성질도 달라지고 종이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 작품들을 보시면은 스며들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제 그냥 묻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색깔도 이제 약간 푸르스름한 빛깔이 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또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름을 좀 느낄 수도 있죠. 네. 그 한지를 찢어 붙일 때 어떤 저 산의 형태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붙이나요? 아니면 정말 랜덤으로 막 붙이나요? 그 찢어 붙일 때는 그냥 한 판에 다 붙여놓고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기본 판을 만들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붙이는 데만 거의 한 2, 3일씩 걸리니까 계속 너무 또 한 번에 많이 붙여버리면 종이가 또 터져버리거든요. 습기가 가면.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찢어 붙인 이제 종이 작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이제 16년인데 제가 이제 이때가 이제 청주 창작 스튜디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두 가지 타이틀로 이제 회상된 습작이랑 교차된 풍경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약간 변화를 주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청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이제 가보고 싶었던 풍경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네팔의 이제 히말라야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트레킹을 다녀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의 풍경은 나에게 또 어떤 그런 기분을 줄까, 어떤 영감을 줄까 싶어서 이제 제가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때의 트레킹을 좀 실패라고 여기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가서 뭔가를 얻어오려고 했어요. 거기서 내가 가서 꼭 무슨 작업을 진짜 뭐 이런 작업 소스를 얻어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뭐 멋진 작업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되게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경험들이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되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돌아왔을 때는 딱히 제가 그 장소를 작업을 하려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되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름 이제 그때 그래도 끄집어내서 이제 했던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차된 풍경이고 앞에 있던 것들이 회상된 습작, 교차된 풍경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전 작업들에 비해서 되게 대비가 이제 먹의 농담의 대비가 되게 강렬하게 이제 좀 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회상된 습작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던 거는 그 당시에 이 청주 작업의 이제 배경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히말라야를 다녀왔을 때 이제 거기서 본 풍경들을 제가 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패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되게 그냥 솔직하게 가자. 그냥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시도는 해야 되는 거니까 자신이 없어. 그 대신 자신은 별로 없으니까 습작이라는 개념으로 가보자. 그 다음 작업을 위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오겠지 해서 이제 회상된 습작이라고 해서 또 제가 이제 지나온 어떤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림을 드로잉을 하는 거니까 이제 회상된 습작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네팔을 다녀온 어떤 저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또 풍경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섞어보면은 또 어떤 장면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섞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을 붙였던 게 교차된 풍경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작업들은 그 풍경의 어떤 그 외곽의 장소는 풍경의 장소는 한국에 있는 장소들이에요. 대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네팔을 다녀오고 생긴 어떤 거기서 받은 영감들 어떤 그런 색감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한 장소를 그려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교차된 풍경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장소 어떤 자연 풍경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나이가 많이 든 지형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제 지질학적으로도 되게 오래됐고 이제 어떤 침식도 많이 됐고 그러면서 되게 둥글둥글하고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되게 이제 저기 아직도 융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되게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히말라야나 이런 쪽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조금 선이 강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언제든지 이제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두 장소의 어떤 부분들만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교차된 풍경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짓고 작업을 이제 했었습니다. 트레킹에서 직접 찍은 사진? 네, 이거는 제가 올라가면서 제가 정말 이때 DSLR을 들고 갔었는데 네. 정말 후회하셨죠?
정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다 던지고 그냥 똑딱이 카메라 하나만 들고 와도 됐을 텐데. 그렇지만 지금 아주 좋은 예.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저보다 사진 잘 찍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그냥 보고 있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되는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작업인데 이것도 되게 이제 올해부터는 그 풍경의 지점들을 이제 자연 풍경에서 제 주변에 있는 일상의 풍경으로 좀 옮겨왔어요. 이제 그랬던 이유는 이제 제일 단순한 이유들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 장소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건들이 이제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좀 더 어렸을 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도 해야 되고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자연 풍경을 그리니까 또 막 지어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또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막연한 자연 풍경에서만 찾으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그냥 되게 일상을 또 가져와서 차라리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한번 풀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시선을 조금 옮겼죠. 제 주변에 있는 풍경을 제가 항상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풍경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 전에는 되게 그 한 시리즈의 타이틀로 이제 작품 제목을 다 했었는데 뭐 I am 마인드로 다 가고 해상된 습작이면 그걸로 다 갔었는데 이제 이번 시리즈부터는 이제 뭐 그때부터 매 작품마다 이름을 따로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작업은 제일 이제 처음 시작된 작업인데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집에 갈 때 항상 지나가는 길들 원룸이 되게 많아요. 그 원룸 밑에는 항상 또 어설픈 정원들을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다 밤에 제가 바라본 장면들이에요. 그 장소가 이제 낮에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빛도 많고 햇빛도 많고 해서 쨍해서 그 공간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읽히게 되고. 근데 이제 밤에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음영이 딱 확실하게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개인의 어떤 상상이라든지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뭐 그런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밤에 조금 오해도 좀 받았는데 저는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들이 또 뭐 어떤 장소일까? 막 되게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막 그 사진들을 장소를 찍고 돌아다녔는데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이상한 시커먼 놈이 계속 사진 찍고 있으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나 그림 그리는데 뭐 그림 뭐 처음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얘는 또 뭐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변에 있는 어떤 일상 풍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해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또 추억에 있었던 장소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작품들은 지금 이제 제일 최근작으로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지금 올해 풍경전에 어떤 해상된 습작이나 교차된 풍경과 이제 올해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시프트 자체가
네. 네. 이 작업들은 계속 하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은 과연 이제 객관적인 장소, 객관적인 그 공간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배웠던 그 객관적인 거라는 게 솔직히 사람마다 다 경험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얹혀져서 각자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진 한 번 탁 찍어 놓고 이 장소가 사진을 찍어 놔도 그 장소를 또 사진을 보고는 또 다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그 풍경, 공간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풍경을 계속 그리기 시작하면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린 풍경을 보고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틈 같은 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제 주변의 일상을 그리면서 저는 그 틈을 조금 벌어놓고 이제 좀 더 조금 편안하게, 왜냐면 좀 더 이전에는 자연 풍경을 이제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도시 환경보다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더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여기서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다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새로운 궁금증, 새로운 또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제가 느끼는 점이 이제 그 초반의 작업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풍경이라는 단어와 그 공간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 전시가 풍경 표현이라서 저는 풍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점에 얹힌 공간에 있는 장면들, 그리고 내가 그 작가 자신이 그 되게 유념 있게 보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산맥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시점이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풍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정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작업들을 보면 오히려 그 시점이나 장면들, 마주치는 장면들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작업을 계속 봤었는데 진짜 풍경을 그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 작업도 그렇고 이때까지 작업을 해왔던 스토리나 어떤 이야기 들어봤을 때 풍경보다 오히려 시점이 더 많지 않나. 장면, 공간, 풍경은 뭔가 한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한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풍경이라는 진짜 마음만 찾고 그 건물을 찾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게 저는 이제 풍경이라는 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풍경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보편적인 단어다 보니까 제가 이런 풍경이란 말을 써버리니까 이제 들으시는 사람들이 이제 다 대안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맞죠. 또 시점, 공간, 그리고 기억,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이야기 품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풍경이라는 소재를 찾은 것도 그 프로세스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풍경이라는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풍경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러한 시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그게 맞아요. 예. 그 풍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일반적인 단어이다 보니 어찌 보면 각자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실 풍경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많이 했고요. 그런데 풍경은 어떤 좋은 경치, 광경 이런 것일 수 있겠으나 실은 풍경은 결국은 발견하는 나의 눈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보는 풍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너무나 진부한 어휘인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풍경이라는 단어가 항상 매력이 있는 것은 그러한 해석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어찌 보면 참 유일하게 와주셨는데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배우를 빗자루로 저 설치라고 이렇게 프린트라고 칠하는 이소희입니다.
이번에 어쩌다 보니 이제 학교 선배를 같이 한 전시에서 제가 또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경북대학교 동양화 출신이에요. 하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주신 부채를 사용하거나 찢어 붙인 한지의 목을 사용하는 그런 작품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찢어 붙인 한지의 목 네. 빛깔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거 PPT에 볼 수 없으니까 직접 예. 보시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쉽고요. 그럼 부채에다가 하시는 거는 네. 부채에다가 한지의 목을 써서 그리신 다음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는 이제 종이를 찢어 붙여 놓고 이제 평면에 똑같이 이제 해놓고 제가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반틈은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실패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찢어가지고 다시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후에다가 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찢어가지고 이제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지가 이제 올이 있고 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다른 이미지고 다른 색깔의 종인데도 이걸 막 찢어서 붙여 나가니까 되게 스며들듯이 예, 되게 싹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종이 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물성이 좀 되게 또 거기서 또 매력을 또 많이 느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먹은 저는 주로 큰 작업할 때는 먹물을 씁니다. 예, 먹물. 제가 직접 갈아서 쓰진 않고, 예. 거기서 제가 쓰는 것도 뭐 특별한 먹물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뭐 먹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알 법한 한 25,000원짜리 먹물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 뒤에 가르칠 수녀원이라고 있어서 그냥 네. 여쭤보는 건데요. 네. 저 장소는 어디 혹시 여행에서 아니요. 이 장소도 제가 작업실에서 집으로 가는 동선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제 작업실이 저기 대명동에 대덕성당 바로 옆에 있는데요. 성당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가르멜 수녀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제가 밤에 지나가면서 거기 입구에서 나오는 그 가로등 불빛이랑 그리고 저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장면들이 또 저한테 또 묘한 또 이런 감정적인 그걸 줘가지고 거기서 또 가져와서 그림 그렸죠. 전 또 어디 유럽이나 뭐 그런 곳에서 혹시 가보고 싶습니다. 자동으로 막 그만하라 이거든.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